안녕하세요. 짤막한 강좌 한정희 강사입니다. 이번 강좌는 한글 문서 작성 입문 11번째 강좌입니다. 표를 만들고 편집하는 방법에 대해 소개를 하겠습니다. 문서를 만들면서 복잡한 내용이나 수치 자료를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하려고 할 때 표를 이용하면 되죠. 그러면 새 문서를 열고 표를 만드는 방법부터 소개를 하겠습니다. 입력 메뉴를 누르면 여기에 표라고 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자, 표 메뉴를 누르고 지금과 같이 표 만들기 대화 상자가 실행되면 줄수와 칸수를 입력해서 만들 수 있습니다. 여기 기본적으로 설정되어 있는 줄수 5개, 칸수 5개를 두고 만들기 버튼을 누르면 지금과 같이 아주 쉽게 표를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또는 다시 입력 메뉴를 누르고 여기에 있는 글자 표 메뉴를 누릅니다. 표 메뉴를 누르면 마우스로 이렇게 드래그해서 원하는 줄수와 원하는 칸수를 이렇게 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기 5줄 5칸짜리 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드래그하고 마우스를 놓으면 바로 표가 만들어집니다. 각자 사용에 맞게 편리한 거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표를 잘 만들고 사용하려면 용어를 좀 알아둘 필요가 있는데요. 현재 이 표를 기준으로 해서 가로 줄이죠. 줄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칸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다음 여기를 셀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번에는 표를 삭제하는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표를 삭제할 때는 표 안에 커서가 있는 상태로 두면 안 되고요. 표 가장자리에 마우스 포인터를 이렇게 갖다 놓습니다. 그러면 마우스 포인터에 사각 점선 박스가 생기죠? 이 모양 아니죠? 이렇게 되었을 때입니다. 이때 클릭을 하면 표가 선택이 되죠? 이때 딜리트 키를 누르면 표를 삭제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표의 내용을 입력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셀을 선택하고 본호라고 입력을 합니다. 이때 두 번째 셀을 클릭을 하거나 또는 키보드에 있는 방향키를 이용해서 셀을 이렇게 이동해 다닐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름이라고 입력했죠. 키보드 오른쪽 방향키를 눌러 오른쪽으로 이동하고 연락처라고 입력을 합니다. 입력을 할 때는 마우스를 잡고 셀을 이동해 다니는 것보다는 키보드 방향키가 훨씬 편리하죠. 자, 그리고 번호 입력하고요. 또 다른 방법으로는요. 키보드 왼쪽에 탭 키가 있죠. 탭 키를 눌러도 지금과 같이 셀을 이동해 다닐 수 있습니다. 내용 입력하고 엔터 치면 안 됩니다. 탭 키나 오른쪽 키보드 방향키를 눌러서 셀을 이동해 다니면 됩니다. 내용을 모두 입력했습니다. 이번에는 내용을 더 추가해서 입력을 하고 싶을 때 지금 더 이상 행이 없죠. 이런 경우에 마지막 셀에서 탭 키를 누르면 지금과 같이 행이 바로 추가됩니다. 자, 이런 방법도 하나 있고요. 컨트롤 키와 엔터를 누르면 줄이 바로 추가됩니다. 아주 간단하게 행을 추가할 수가 있죠. 이 컨트롤 엔터는 지금과 같이 마지막 행만 추가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현재 선택되어 있는 행에서 컨트롤 엔터를 누르면 바로 아래쪽 행을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행을 지우고 싶다면 컨트롤 백스페이스를 누르면 현재 선택한 행을 제거할 수도 있죠. 정리하겠습니다. 맨 마지막 셀에서 탭 키를 누르면 지금과 같이 바로 아래에 줄이 추가되고요. 반대로 행을 제거할 때는 컨트롤 백스페이스를 누르면 행이 제거됩니다. 번호 3번과 번호 4번 사이에 행을 추가하고 싶다면 3번이 있는 행을 선택하고요. 컨트롤 엔터를 누르면 지금과 같이 행이 추가됩니다. 앞에서 소개했던 탭 키는요. 중간에 있는 행을 추가할 수는 없고요. 마지막 셀에서 커서를 두고 탭 키를 누르면 바로 아래쪽에 마지막 행을 추가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저는 추가된 행의 내용을 마저 입력을 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열너비와
행 높이, 즉 칸 너비와 줄의 높이를 변경하는 방법에 대해 소개를 하겠습니다. 가장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요. 이 칸하고 칸 사이의 경계선에 마우스를 양방향 화살표 모양이 되도록 두는 겁니다. 이때 이렇게 왼쪽으로 드래그 하면은 번호 너비는 줄어들고 상대적으로 이름 열 너비가 늘어나죠. 이런 식으로 너비를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마우스로 하는 방법이 가장 간단하고요. 이 행 높이를 조정하는 방법도 지금 설명을 드릴 건데요. 기본적으로 작성되어 있는 이 행 높이는 실제 인쇄를 했을 때 굉장히 좁아 보여서 좀 답답한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 높이를 조금 느려서 작성을 할 수 있는데요. 이때 마우스로 조정하는 것보다는 번호 칸이 블럭 지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컨트롤 키와 키보드 아래쪽 방향키를 한 3번 내지 많으면 5번까지 이렇게 눌러서 행 높이를 조정합니다. 실제 인쇄해뒀을 때 보기 좋게 인쇄할 수 있는 크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요. 제가 이 표 안에 있는 내용을 모두 가운데 정렬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셀을 모두 이렇게 마우스로 끌어서 선택할 수 있죠. 키보드로 전체 블럭을 지정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단축키 F5를 3번 누릅니다. 그러면 블럭 잡히죠. ESC 누르면 블럭이 해제됩니다. 키보드로 블럭 잡는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F5를 누르면 현재 셀이 블럭 잡힙니다. 이때 키보드 방향키를 누르면 블럭이 이렇게 변하죠. 자, 그런데 다시 F5를 한 번 더 누릅니다. F5 한 번 누른 상태에서 F 한 번 더 눌렀죠. 이때 키보드 방향키를 누르게 되면은 이렇게 블럭이 연속적으로 잡히게 됩니다. 이때 한 번 더 누르면 즉 3번이 눌러진 거죠. 그러면 표 안에 있는 모든 셀이 선택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가운데 정렬 도구를 눌러 셀 안에 있는 내용을 모두 정렬하겠습니다. 또 표를 편집하면서 알아둬야 될 기능 중에 셀 합치기와 셀 나누기라고 하는 기능을 알아둬야 합니다. 지금 비곡한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이걸 하나로 합쳐서 표시 많이 하죠. 합치려고 하는 셀 범위를 블럭 지정하고요. 표 메뉴를 눌러보면은요. 보통 표 안에 커서를 둔 상태나 블럭을 지정한 상태에서 보시면 표라고 하는 메뉴가 활성화가 됩니다. 제가 앞에서 설명드렸던 행을 추가한다거나 또는 행을 제거한다거나 하는 이런 기능들이 여기에 모두 다 제공이 됩니다. 단축키라든지 이 표 메뉴를 제대로 익혀 두신다면 표 편집이 굉장히 편리해지겠죠. 표 도구 중에 지금 여기 표시하는 부분이 바로 셀 합치기고요. 이 두 번째가 셀 나누기입니다. 자, 여기 셀 합치기를 누르는 순간 하나의 셀로 합쳐지죠? 다시 나누기를 눌러서 기존 5줄이 합쳐진 거니까 제가 여기 줄수를 5를 입력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나누기를 누르면 5줄로 지금 다시 나눠지죠? 단축키도 있습니다. 단축키 외우는 게 사실 부담감이 조금 있긴 하지만 단축키가 굉장히 편리합니다. 자, 단축키는요, 컨트롤 누를 필요 없이 그냥 단순하게 M을 누르면 셀 합치기가 됩니다. 반대로 S는요. 셀을 나누는 단축키거든요. 그런데 이 상태에서 그냥 S를 눌러버리게 되면 S 또는 니은이 입력돼 버리죠. F5를 눌러 블럭 지정하고요. 그리고 S를 누르면 셀 나누기라고 하는 대화 상자가 실행됩니다. 나누기를 누르면 지금 5줄로 나뉘어졌죠. 전 다시 M을 눌러서 합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느 정도 열너비라든지 행높이를 조정하고 났더니 표가 기본적인 모양이 갖춰지고 있는데요. 자, 이번에는 셀 테두리와 셀의 배경 색깔을 적용하는 방법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표의 제목에 해당하는 첫 줄을 블럭 지정하고 내용 행들과 분리하기 위해서 현재 제가 지금 블럭을 지정해 놨는데 블럭을 지정해 놓은 행을 기준으로 아래쪽 줄을 2줄, 즉 이중선으로 표시를 하려고 합니다. 이때 가장 간단한 방법은 표 메뉴를 누르고요. 여기에 테두리 설정 부분을 익혀두시면 표의 모양을 자유자재로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셀 테두리 모양이라고 하는 메뉴를 눌러보면요. 여기 모양뿐만 아니고 셀 테두리 굵기까지 적용할 수 있도록 기능을 제공하죠. 먼저 셀 테두리 모양에서 저는 여기 이중선을 선택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중선을 선택한다고 해서 바로 이렇게 이중선이 적용이 되는 게 아닙니다. 보통 블럭을 지정해 놓은 윗줄에 이중선을 줄 건지 또는 아래쪽 또는 왼쪽 오른쪽에 이중선을 줄 건지를 그 위치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때 설정하는 부분이 바로 셀 테두리라고 하는 글자 메뉴를 누르고요. 지금 보시면 이 부분이 블럭을 지정한 아래쪽 테두리를 설정하겠다라고 하는 위치 값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셀 테두리 눌러서 아래쪽 테두리 블럭을 해제하고 한번 확인해 보시면은요. 어떤가요? 이중선이 적용이 되었죠. 이번에는요. 이 표 전체 가장자리를 조금 굵은 시선으로 적용을 해 보겠습니다. 셀 테두리 모양에서 이번에는 이중선이 아닌 기본 선 모양인 실선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다시 셀 테두리 굵기를 선택하고요. 0.7mm는 조금 굵은 감이 있어서 저는 0.4mm로 선택하겠습니다. 먼저 굵기 선택하고 셀 테두리를 눌러서 첫 번째 바깥쪽 모두를 선택하면 표의 가장자리가 굵게 처리가 되었습니다. 최근에 표를 편집할 때 이 왼쪽과 오른쪽 테두리를 안 보이도록 설정하는 표를 많이 만들더라고요. 우리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블럭을 지정하고 셀 테두리 모양으로 가서 먼저 선 없음을 선택합니다. 그런 다음 여기 보시면요. 셀 테두리 왼쪽과 오른쪽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선 없음을 지금 왼쪽과 오른쪽에 적용할 거죠. 그래서 셀 테두리 왼쪽 한번 오른쪽 한 번을 누르고 블럭을 해제해 보면 왼쪽과 오른쪽의 테두리가 안 보이도록 설정이 되었죠. 참고로 여기 빨간 점선은요. 실제 인쇄를 했을 때는 테두리는 안 보이는 상태고요. 테두리가 안 보이면 편집할 때 불편하기 때문에 이 투명선이라고 하는 빨간 점선이 보입니다. 계속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앞에서 줄을 추가하는 방법을 공부했었는데요. 이번에는 칸을 추가하는 방법도 살펴보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 제가 수강 과목과 비고 칸 사이에 수강 예정 과목이라는 칸을 하나 추가를 하려고 합니다. 자, 이때 수강 과목 칸을 선택하고 있어도 좋고요. 아니면 비고 칸을 선택해도 좋습니다. 저는 수강 과목 칸을 선택하고 표 메뉴를 한번 보시면은요. 여기 이 도구 한번 활용해 보도록 하죠. 이 도구는 줄 추가 그리고 칸 추가를 할 수 있는 도구입니다. 어느 방향에 줄 또는 칸을 추가해야 될지 아주 직관적으로 되어 있죠. 저는 오른쪽에 추가할 거기 때문에 오른쪽에 칸 추가를 누르겠습니다. 그랬더니 지금처럼 칸이 바로 추가되었죠. 그런데 칸을 추가하고 났더니 표 크기가 너무 커져서 비고 칸이 페이지를 벗어난 걸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 니은자 보이시죠? 이 니은자를 기준으로 해서요. 여기가 실제 문서가 작성되는 페이지 부분이고요. 이 부분이 여백 부분입니다. 그럼 비고 칸부터 먼저 줄이겠습니다. 지금 비고 칸 끝에 테두리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마우스를 줄이기는 힘이 들죠. 블럭 지정하고 이때는 키보드 컨트롤 키와 왼쪽 방향 키를 눌러서 이렇게 너비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비고 칸을 줄였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이 페이지 속에 다 포함되지 않았죠. 그러면 여기에서 연락처 부분을 조금 줄이고요. 그리고 이름도 번호도 조금 줄여서 페이지 안에 표가 모두 표시되도록 설정하겠습니다. 비고 칸 더 줄이겠습니다. 수강 예정 과목 부분은 입력을 해봐야지 어느 정도의 넓이로 줄여야 될지 감을 잡을 수가 있겠죠. 자, 내용 모두 입력했고요. 수강 과목과 수강 예정 과목을 블럭 지정하고 컨트롤 키와 방향 키를 눌러서 열너비를 줄였더니 전체 보기 좋게 열너비가 조정이 되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제목행을 블럭 지정하고 셀의 배경색도 한번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 메뉴에 이 도구가 배경색입니다. 여기에서 원하는 색상을 선택하기만 하면 바로 그 행에 색깔을 적용할 수가 있죠. 표의 편집이 아주 멋지게 완성이 되었네요. 이번에 소개하려고 하는 내용은요. 자리점 넣기입니다. 1000단위가 넘어가는 값들은 세 자리마다 쉼표를 입력하면은요, 값의 단위를 빠르게 읽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표 안에 숫자를 입력할 때 천 단위마다 쉼표를 직접 입력한다라는 건 굉장히 번거로운 일입니다. 한번 입력해 보시면 바로 불편하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이렇게 쉼표 없이 데이터를 입력을 했고요. 여기 블럭을 지정하고 표 메뉴를 눌러서 천 단위 구분 쉼표라고 하는 메뉴를 선택하면 자리점 넣기라고 하는 것이 있죠. 선택하는 순간 바로 천 단위 구분 기호가 이렇게 적용이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거 너무 편리하죠. 그리고 오른쪽 정렬 도구를 누르게 되면 숫자는 훨씬 읽기가 쉬워집니다. 근데 참고로 이 자리점 넣기 기능은요, 한글 문서 작성 2010 버전부터 제공되는 기능입니다. 조금 전에 숫자를 읽기 쉽게 오른쪽으로 정렬했더니 셀에 이 숫자가 너무 붙어서 보기 싫다 하는 분들 계세요. 이런 경우에는요, 블럭을 지정하고 문단 모양 단축키 Alt T를 눌러서 오른쪽의 여백을 한 5포인트 정도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딱 붙지 않고 5포인트 정도의 여백이 생겼죠? 5포인트를 하면 스페이스바 한타를 띄운 값 정도가 됩니다. 자, 그리고 첫 번째 셀에 대각선을 이렇게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커서 두고 표 메뉴를 눌러서 먼저 테두리 모양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손 없음을 사용했었죠. 그러면 그 값이 그대로 기억되고 있는 거죠. 그럼 테두리 대각선을 줬을 때 손 없음이 적용되니까 대각선이 안 그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테두리 모양을 시선을 선택하고요. 그 다음에 굵기를 한번 보세요. 굵기 0.3mm, 아까 우리 가장자리 테두리 굵게 하는 거 연습해 봤었죠? 그거 값을 기억하고 있다라는 거죠. 대각선은요, 0.4mm 정도를 주면 굉장히 보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여기 테두리 한 0.15나 1, 2 정도를 설정해서 가는 테두리로 바꾼 다음 셀 테두리, 대각선 두 종류죠. 저는 대각선 아래를 눌러서 이렇게 첫 번째 셀에 대각선을 넣어봤습니다. 그리고 연도 부분은요, 이렇게 넓을 필요가 없겠죠. 조금 줄여주고요. 그리고 합계 부분에 이 칸이 좀 부족할 것 같거든요. 이렇게 칸 너비를 조금 늘렸습니다. 그랬더니 복합키가 칸이 부족해서 데이터가 두 줄로 표시돼 버렸죠. 자, 이런 경우 한 번에 PC에서 복합키까지 블럭을 지정하고 여기 표 메뉴를 보면은요, 셀 너비를 갖게라고 하는 도구가 있습니다. 이걸 누르면은요, 바로 어떻습니까? 열 너비가 동일하게 적용되죠. 단축키는 W가 됩니다. 열 너비를 동일하게 맞춘 것과 같이 행 높이도 동일하게 맞출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제목행을 조금 줄이고 2019년 행과 합계를 이렇게 높이를 다르게 좀 설정을 해둔 상태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블럭을 지정하고 여기 표 메뉴에 보면 셀 높이를 갖게라고 하는 도구가 있습니다. 이 도구를 누르거나 또는 단축키 H를 누르면 지금과 같이 행 높이를 일정하게 맞출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합계를 구하는 블록 계산식까지 소개를 하겠습니다. 여기 각 연도별 합계, 항목별 합계를 한 번에 구하려고 합니다. 합계를 구할 범위까지 지금과 같이 블럭을 지정하고 표 메뉴를 누르면 블록 계산식이 있습니다. 블록 합계 메뉴를 누르면 아주 빠르고 쉽게 연도별 합계, 항목별 합계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입문 강좌에서는 블록 합계를 구하는 방법만 소개했는데요. 보고서 작성을 위한 한글 작성 강좌에서 계산식 강좌를 올려둔 것이 있습니다. 상단에 링크 걸어 두겠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강좌에서 표를 만들고 표 도구와 단축키를 활용하여 표를 다양한 방법으로 편집하고 합계를 구하는 방법까지 소개를 드렸는데요. 이 강좌는 한글 문서 작성 입문 과정입니다. 필요한 분께 도움이 되길 바라며 강좌는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